제가 오늘 이런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연기가 어떤 상태를 추구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상태에 위치해 있는가, 이거를 좀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1세기 2024년에 1970, 80년대 연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제시대 신파극을 하던 당시에 연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하게 낭만주의 시대의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의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캐스팅이 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연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연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려면 일단은 연기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류 최초의 배우를 데스피스라고 하죠. 그리스 비극 당시에, 그 당시에 인류 최초의 배우를 데스피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비극이 어쨌든 연극의 처음 출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연극은 주로 대사극, 말을 중심으로 하는 연극, 언어 중심의 연극인데 그 출발을 그리스 비극에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당시에는 디오니소스제라고 해갖고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찬양하는 그런 식의 축제가 있었는데,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이 디오니소스고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고 있는 바카스, 그 바카스가 바로 술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상징으로 해서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그런 축제를 하다가 이제 그리스 비극이 발달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연극을 할 때 어떤 배우가 신의 역할을 대행을 하겠죠. 그럼 거대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그리스 비극으로 이어져서 그리스 비극 공연을 할 때도 대형 가면을 쓰고 공연을 했었죠. 그런 대형 가면을 쓰고 공연을 했었던 이유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3만 명,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면도 되게 크게 만들고 망토도 되게 크게 만들고 신발도 되게 높은 걸 신어서 멀리 있는 관객도 이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장치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우가 이 신의 역할을 하면 이 가면에 어떤 신성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함부로 하지 않고 공연이 끝나면 불에 태우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가면은 벗고 가면 대신에 배우들이 분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장을 하는데, 이 분장을 할 때 멀리 있는 관객도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얼굴에 어떤 라인을 그릴 때 과장을 좀 하게 됩니다. 즉 코를 높게 세우기 위해서 요 코 옆에 반색을 칠한다든가, 콧등에 하얀색을 칠한다든가, 눈을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아이라인을 크게 그린다든가,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들을 얼굴에 그리고 이제 그랬었죠. 즉 분장이라고 하는 게 가면의 역할을 대신했었던 겁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연기가 점점 섬세한 쪽으로 오니까 그 분장들도 그런 과장된 형태를 지향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보면은 소극장에서도 분장을 되게 진하게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 번역극을 하게 되면은 코 옆에 밤색 칠하고 콧등에 하얀색 칠하고 눈 위에 이제 파란색을 칠해서 외국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식의 분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1970, 80년대 연극을 보게 되면은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분장 자체가 굉장히 오버스럽거든. 좀 과장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연기가 점점 자연스러운 연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분장도 굉장히 섬세한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도 대극장에서는 멀리 있는 관객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분장을 하긴 하는데, 그게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 과장된 분장이 전혀 과장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배우를 뭐 분장실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아, 분장이 되게 진하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소극장에서는 이제 그런 과장된 분장을 거의 안 합니다. 분장을 거의 한 듯 안 한 듯 그냥 맨 얼굴처럼 보이는 정도의 분장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분장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그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가면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가면이 분장으로 오고, 분장이 요즘 거의 사라지면서 배우들의 연기는 점점 섬세하고 디테일한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 분장이 사라지니까 배우들의 연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캐릭터를 형상화해주던 분장이 사라지니까 배우는 자기 맨 얼굴로 그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죠. 그렇다고 요즘 분장이 뭐 캐릭터를 보여주는 어떤 것들을 전혀 배제한다고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인물의 어떤 피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초췌한 얼굴을 만들기도 하고 수염도 거뭇거뭇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기본적인 얼굴에 대한 어떤 분장들, 이것들은 이제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장을 안 하니까 배우들은 그런 분장을 대신할 수 있는 연기를, 그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자기 안에서 찾고, 자기 외형에서 찾고, 자기 표정에서 찾고, 얼굴에 어떤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연기를 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전의 연기는 좀 분장에 의존해서 그 분장에 그러면 내가 약간만 그 연기를 흉내내는 것처럼 하면 그 인물처럼 보이는 어떤 연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연기가 되게 과장되고 좀 오버액팅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21세기
21세기의 연기는 그런 연기를 하면 거의 매장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TV가 흑백 TV, 그러다가 좀 지나고 컬러 TV가 나오고, 예전에는 TV로 방송되는 그 모니터의 기술력이나 이런 게 되게 안 좋아서 화질도 되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흑백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컬러로 변했지만 그 컬러로 방송되는 화면의 상태가 지금처럼 굉장히 섬세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14인치 모니터로 뭔가 이렇게 나와도 화소수나 선명도가 엄청 자연스러운 편인데 예전에 TV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배우들은 항상 연기를 할 때 자기가 무대에서 뭔가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이 전달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연기를 했었고, 지금은 카메라도 발달했고 음향 장비도 발달했고 그거를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섬세하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기는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섬세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예전 영화를 보면 연기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좀 과장됐다고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엔 그러한 연기를 요구했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시청자들은 배우들이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과장된 연기를 하거나 오버스러운 연기를 하게 되면 채널을 돌려버리죠. 아니면 영화를 안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연기를 배우고 있고 그리고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연기는 굉장히 섬세한 쪽으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하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아주 미세한 숨결의 변화, 아주 미세한 눈빛의 변화, 아주 미세한 얼굴 근육의 변화, 아주 작은 손짓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TV나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배우들을 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저런 배우가 어디 있었지? 요즘 배우들은 정말로 연기를 섬세하게 잘하네? 저도 이제 이렇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연기가 그렇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로 데뷔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처럼 자연스러운 연기, 그들처럼 섬세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기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촬영 장비도 그렇고 음향 장비도 그렇고 촬영할 때 사용되어지는 모든 장비들이 최첨단 장비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오버액팅을 한다고 한다면 카메라나 음향 장비는 여러분들에게 과장된 모든 걸 캐치를 합니다. 그 과장된 연기가 편집이 돼서 그냥 방송으로 송출이 되거나 아니면 스크린에 걸리게 되면, 요즘은 집에 있는 TV도 뭐 85인치 막 이런 식으로 벽에 걸고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동자 하나가 클로즈업이 된 상태로 방송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눈의 사이즈보다 훨씬 큰 상태로 방송이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 눈동자의 아주 미세한 떨림조차 시청자들은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얼마큼 섬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은 무기도 최첨단 장비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무기들이 이게 최첨단 장비인데 만약에 돌도끼를 들고 전투에 임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기는 점점 더 섬세한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점점 더 진실한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진짜로 진정성 있는 연기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연기를 캐스팅하는 제작팀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연극 배우들은 과장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매체적으로 넘어가면 연기가 오버스럽고 튀어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통념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은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배우들 연기 보면 되게 섬세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현장을 가서 카메라 매체의 어떤 메커니즘, 이것만 어느 정도 자기가 캐치를 하면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배우들은 자기가 최종적으로 매체에 등장할 거를 대비해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섬세하고 디테일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주의를 넘어서 극사실주의 같은 연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연기가 어떤 상태를 추구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상태에 위치해 있는가, 이거를 좀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1세기 2024년에 여러분들이 1970, 80년대 연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제시대 신파극을 하던 당시에 연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하게 낭만주의 시대의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의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캐스팅이 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감정 표현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지지 마라, 뭔가 감정을 느끼려고 하지 마라, 뭔가 상황을 생각하면서 연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연기적 상태에 도달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자꾸 연기하려고 하고 이래서는 현재 제작 시스템에서 원하는 연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제 그 인물처럼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물이 자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지만 배우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를 자꾸 하려고 하거나 상황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거나 감정을 느끼면서 하려고 하면 카메라에 그게 다 찍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할에 몰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연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연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다 오버액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최첨단 장비는 그거를 다 캐치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관객들이 다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시청자들은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지금 연기 연습을 하는 여러분들도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뭐가 썩은 연기고 뭐가 좋은 연기고 뭐가 발연기고 이걸 여러분들도 캐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연기를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촬영장에서 연기를 하는데 뭔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긴장이 잔뜩 있어서 어색하고 어쩔 줄 모르는 연기를 하는 걸 우리가 발연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카메라에 찍혔고 그래서 편집이 돼서 우리 눈앞에 오는 연기들, 그걸 우리가 발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발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연기를 보면 어때요? 내 손발이 오그라들죠. 그 사람의 연기가 얼굴만 보이는데도 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연기를 할 때 자기가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뭔가 그걸 쥐어짠답시고 긴장을 해갖고 손가락 발가락을 자기가 오그리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연기를 저는 이제 되게 긴장된 연기, 강박관념에 빠진 연기, 쥐어짜는 연기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연기 동영상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연기는 점점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진실된 연기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된 연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 수 있어야 되고, 힘을 뺀 상태, 이완된 연기, 편한 연기,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호흡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편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예전의 연기는 정말 전달되지 않을까봐, 보여지지 않을까봐, 표현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어떤 연기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 낭만주의 시대 이전의 연기들은 대부분은 시를 표현하는 거에서 신앙송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과장된 형태를 추구했다고 한다면, 사실주의 연극이 생기고 사실주의 연극이 점점 심리적인 사실주의로 오고, 그 심리적 사실주의가 더 섬세하고 극단적인 심리적 사실주의로 오다 보니까, 그리고 카메라나 음향 매체의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의 아주 미세한 호흡의 변화, 아주 작은 눈동자의 변화, 그것도 전부 촬영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연기는 지금 시대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기가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지 이거를 주의 깊게 잘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연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연기가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청자들이 그러한 연기 스타일을 원하기 때문에. 배우는 결국 이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 대중들을 향해서 관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연기 스타일, 이걸 충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연기가 그런 시청자의 요구, 대중의 요구, 관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으면 나는 배우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는 그러한 섬세한 연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동경만 하지 말고, 그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디테일한 연기를 할 수 있는 연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